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의회가 다음 달 한 달 동안의 여름 휴회에 앞서 처리할 한반도 관련 안건이 주목됩니다. 현재 총 16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인데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법안과 결의안 각각 8건씩 모두 16건입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3건으로 가장 많고 대북 정책 감독 법안은 상하원에 각각 상정돼 있습니다. 올 들어 유일하게 채택된 상원의 미한일 유대 지지 결의안과 동반 발의된 하원 결의안도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이어서 연내 처리가 주목됩니다. 의회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한 달간의 여름 휴회에 앞서 처리에 속도를 낼 안건은 북한의 금융만 봉쇄에 초점을 둔 제재 강화 법안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중국 등 해외 금융기관을 겨냥했습니다. And they would present Chinese banks with a very simple choice. You can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you can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but you can't do business with both. 의원들은 통상 의회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 법안에 자신이 주력해온 핵심 안건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상하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돼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상원의 법안은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 또는 브링크 액트, 하원의 법안은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고 유사한 내용의 하원 법안은 지난 9일 상임위를 거쳐 현재 전체 회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원 제재 강화 법안의 국방수권 법안 포함 여부는 전체 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이달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원이 이달 중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어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 마지막 표결이 이뤄지는 9월 말 이전에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의 세부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하원에서는 또 다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의 국방수권 법안 포함이 추진됐지만 지난 9일 철회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특히 불법적인 선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전부터 예고됐었기 때문에 추후 별도 법안으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이달 중 재개에 합의한 실무협상에서 논의될 의제가 무엇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 안정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긴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실무협상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 수출과 석유 수입 허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당장 제재 완화가 가능한 분야로 꼽았지만 핵 동결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로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핵 동결을 비핵화의 시작점으로 제시했지만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I think their ultimate goal is to be accepted as a nuclear weapon state like Israel and Pakistan. And if you work back from that, then they would not necessarily be against a freeze or even.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우선순위를 제재 완화로 꼽았는데 그 이유로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한 양측의 간극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은 미국의 적대적 정책의 폐기인데 이는 미국 측 생각과는 달라 합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And the hostile policy is exemplified by the Iraq-U.S. alliance, by the presence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readiness exercises that are conducted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by extended deterrence and the nuclear umbrella over South Korea and Japan.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핵 동결 조건을 놓고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비영구적인 핵 동결을 제재 완화와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완화는 영구적인 조치에 대한 대응이어야 하는데 핵 동결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시설에 대한 폐기를 시작하기 전에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가 됐든 체제 안전 보장이 됐든 실무 협상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과 일부 제재 유예를 맞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미한일 3자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해당 보도가 완전한 거짓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say that I did actually speak to Steve Biegun about that, and he categorically denied that. He said that report is completely false. So there's no truth to that. 앞서 일부 한국 언론들은 백악관 내 북한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동결에 동의할 경우 12에서 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방안의 효과 여부에 따라 다른 시설에 확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고려 중이며 북한이 속임수를 쓰면 스냅백, 즉 제재가 복원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최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But I would say that Japan and South Korea are, of course, not only friends, they're allies, and the United States, and of course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pursue ways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st all three countries, both publicly and behind the scenes.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한국,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한일 세 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공통된 영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일본과 한국 모두와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운용 중인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북한의 방사포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발 중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헨리 오버링 전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11일 VOA에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비행 궤도 수정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방어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14,000여 문의 방사포와 로켓포를 한국 수도권에 겨냥하고 있다며 미한 연합군이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도입해 기존 지상 요격 체계와 통합할 때만이 지정학적 셈법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전자기파 또는 입자광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고출력을 생성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요격 목적으로 미국이 개발 중인 미래 무기 체계입니다. 11일 현재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안보리 결의 2397호 파랑의 중간 이행 보고서 제출 국가는 모두 35개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397호 파랑은 올해 말까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도록 한 조항으로 특히 지난 3월 22일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가 중재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2일 윤상현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비공개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성숙한 국가인 만큼 각자 정부면 정부, 의회면 의회,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은 당사국이 문제 해결에 실패해 미국의 기업과 외교 안보에 영향을 미칠 때 역할을 할 것이지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해결할 공간이 남아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정부가 최근 자국민 유학생 알렉 시글리 씨의 북한 억류 사태를 겪은 뒤 장기 억류 위험이 있다며 북한 여행을 재고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호주인 억류 사태 이후 정부의 북한 여행 지침에 변화가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외국인 여행자들이 임의적인 체포와 장기 구금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분류한 여행 권고 단계 가운데 여행 필요 재고는 여행 금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고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